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좌파들의 탄핵 칼춤 속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들어가셨네요. 스스로 탄핵을 선택하셨고 헌법재판소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틀렸고요. 한동훈도 틀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을 선택하셨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동훈 로드맵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킨다는 것, 이건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동훈이는 이제 배신자의 딱지를 스스로 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동훈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한동훈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의리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계엄령의 명분을 모두 살리려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도 잘못되었고요. 한동훈의 오늘 선택도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오늘 정말 참담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선택들이 모두 우리 우파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는데요. 결국 전 개인적으로 제가 예측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스스로 탄핵의 불길 속으로 칼춤 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3개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으면은 이것은 탄핵될 가능성이 90%로 보고요. 탄핵 안 될 가능성이 10%로 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보느냐?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된 게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잘못된 것이죠. 진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가장 폐악이죠. 결국 헌법재판소도 우리 국민 여론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론 85%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맞다고 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은 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10%, 우리 우파 국민들 10%, 그것이 설사 옳더라도 그것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다. 민주주의가 그것이 가장 폐악이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재명이가 쳐놓은 탄핵의 칼춤 속으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계엄령의 명분은 살렸습니다. 그것도 몇 시간뿐이죠. 순간적으로 우파 국민들한테 계엄령의 명분은 살릴지 모르나 그것은 몇 시간뿐이죠. 결국 그 몇 시간은 지나간 것이고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 명분만 살렸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진다고 말론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명예에 따른 군인들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죽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우리 우파 국민들의 정치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두가 죽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가 최소한의 질서 있는 태진을 내세워서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끌게 하는 것, 이것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내세우는 질서 있는 태진은 이것은 헌법이 아니고요.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내년 3월에 물러날게요 하고 내년 3일에 안 물러나면 되는 것이죠. 왜? 안 물러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또다시 생긴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하면은 미국 부정선거에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개입됐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으로 내건 부정선거 의혹, 이거와 맞닥뜨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히 하야를 뒤집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동훈이가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탄핵을 시킬 가능성이 90%입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 90%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은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좌파 언론들이 계속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불법 내란죄, 선동죄, 이것으로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동하면은 내년 3월까지 계속 선동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스스로 탄핵을 선택하셨고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헌재에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한동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바로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킨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동훈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배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도 배신자 딱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의 로드맵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에 대한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우파 정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준 우리 국민들의 모든 그런 염원을 배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한동훈도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다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사건이 상당히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애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계엄령을 함부로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재명이가 탄핵을 10분, 20분씩 가면서 탄핵 전국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을 발목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마비시켰다. 이것이 탄핵 명분이 아닙니까? 자, 그 탄핵 명분 때문에 느닷없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지도 않은 계엄령을 갑자기 일으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엄령이 성공하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국민 여론이 계엄령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 혼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엄령을 성공하려면 무조건 어떻습니까? 언론을 장악해야 됩니다. 쿠데타도 그렇고 혁명도 그렇습니다. 언론을 무조건 장악해야만이 그 언론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언론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 어떻습니까? 언론은 모두 좌파 언론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순간적인 기분으로 하여금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이재명이가 탄핵 정부로 윤석열 정부 국정 발목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엄령으로 급을 줄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계엄령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는 흔들리고 국민들은 놀래고 주가는 내려가고 이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 안 했단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이 계엄령이라는 것은 군사정권 후진국에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민주주의 선진국, 중진국,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겁주기 위해서 그랬다?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명분은 그냥 변명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3월이 오면은 무조건 탄핵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계엄령의 명분은 올려 살렸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장렬히 전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덕이 됩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덕이 됩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둘 다 최악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고요. 한동훈도 배신자 딱지에서 이제 회생 불가능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통의 국민당은 최악의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다시 모든 것을 뒤집어서 어차피 탄핵될 거 명분이나 살리고 죽자, 뭐 이렇게 장렬히 죽자,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이 계엄령에 대해서 국민 담화를 하셨을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은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재명이가 오직 탄핵으로 이 국정 마비시켰으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계엄령을 일으켰을까? 계엄령으로 잠시 이재명이를 겁주려고 했다. 대통령이 어째 계엄령으로 인해서 국민들 몰래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이재명이의 협박을 합니까? 한마디로 이재명이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발목을 계속 잡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합법적이라고 하면서 칼을 이재명 목에다 갖다 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것만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한 것이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계엄령은 절대로 끌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계엄령이 성공하려면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방송국을 장악해야 됩니다. 쿠데타를 하든 혁명을 하든 방송국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 방송이 우리 국민들을 모두가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령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미 언론은 좌파 언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부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이재명이한테 칼 한 번 들이댔다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75%가 탄핵 찬성하는 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탄핵 반대하는 사람은 10%에서 16%입니다. 이 10%에서 16%를 믿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지 않아야 될 계엄령을 꺼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명분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 명분은 찾았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우파 정치를 완전히 그야말로 탄핵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엄령이 성공하려면은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을 장악해야 됩니다. 이 방송국이 우리 국민들을 이제 선동하는 것이죠. 계엄령의 정당성을 계속 이렇게 홍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엄령으로 잠시 이재명 겁 한번 주고 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나라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우파 국민들 과연 생각을 했습니까? 계엄령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잘못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으로 탄핵될 것으로 보고요. 결국 현재는 여론재판입니다. 여론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트럼프가 1월 달에 돌아오면은 3월 내에 우리나라 이 문재인 정부가 부정선거했다는 것,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 부정선거에 예를 들어서 개입을 했다. 그 개입된 정황은 많거든요. 그 개입된 정황은 이미 5년 전에 제가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 개입을 했다 할 때는 이것은 충분히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를 미국 트럼프가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 노태학이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국의 부정선거를 미국이 개입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이 그나마 합법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여론이 완전히 바뀌면은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것은 한동훈의 로드맵입니다. 내년 3월까지 하야만 하고 내년 3월까지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어떤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나겠다, 하야하겠다라고 해놓고 시간을 끌고 있으면은 트럼프가 돌아와서 내년 1월달, 2월달쯤에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뒤집어 엎으면은 결국 여론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연적으로 하야하겠다는 약속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뒤집어 엎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살아날 수가 있는데 이제 탄핵 심판을 헌재에 맡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헌재에서 이거하고는 연관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쪽으로 안 가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내년 3월 달에 그냥 하야한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한다 이런 그냥 약속만 하고 시간을 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아쉽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선택한 데 대해서 바로 한동훈이가 출당 조치를 한다는 것, 이것 또한 한동훈이가 가장 큰 실수란 것이고요. 배신자 딱지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배신자 딱지를 스스로 배신자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결국 한동훈도 가장 잘못된 선택이다. 이제 한동훈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이 배신자 세력이
한동훈 축출 작전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한동훈이도 국민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도 한동훈의 선택도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현재는 어떻습니까? 미국 트럼프한테 대한민국 운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 한동훈의 운명까지 모두 트럼프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모두가 우리 우파 국민들한테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저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하나로 묶고 절대로 이 배신 세력들 그리고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계속 따로 떼어놔서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 저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하나로 묶으려고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민주당 이재명의 승리인 것이고요. 국민의힘 배신 세력들의 승리입니다. 자, 국민의힘을 이 배신 세력들이 장악하지 못하게 우리 정치 읽기를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배신 세력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나경원, 김재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이 배신 세력들 척결하는데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